자, 10번은 제 오류 위험물의 니트로글리콜에 대해서 이제 5가지 물어보고 5점을 주는 문제입니다. 자, 긴 문항 빼고는 다 5점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식을 그리는 건 결합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니트로글리콜은 C가 2개인 물질이기 때문에 C를 주고 일단 글리콜은 ONO2, 니트로글리콜이기 때문에 ONO2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칸에 H를 붙여주시면 구조식이 되고요. 공업용으로 쓰는 니트로글리콜의 색깔은 담황색입니다. 비중은 증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구할 수는 없는 값이고 1.5라고 합니다. 근데 비중은 모르니까 웬만하면 못 풀겠죠? 이거 하나 빼더라도 나머지 거 풀 수 있으면 되고요. 한 분자 내의 질소의 중량, 즉 전체 분자 C2, H4, ONO2가 2개 있는 상황에서 N이 2개가 있죠.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12 곱하기 2, 1 곱하기 4, 16 곱하기 2, 14 곱하기 2, 16 곱하기 2 곱하기 2 중에서 질소가 2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곱하기 100을 하면 18.421이고 반올림 했을 때 18.42%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원소의 중량을 구할 때는 전체 분자량에서 해당 원소의 개수만큼을 분자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해준 값을 쓰시면 되겠고, 액체 상태의 최고 폭속, 폭발 속도는 7800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3가지 계산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필기나 다른 실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맞추고 가셔야 합니다. 자, 다음 11번입니다. 사료위험물인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해서 품명, 특수인화물이죠. 시성식은 CH3CHO입니다. 완전 연소 반응식은 CH3CHO 플러스 O2는 CO2H2O이기 때문에 위정계수법을 통해서 2544가 나오게 되고요. 자, 아세트알데히드는 압력 탱크가 아닐 때 15도씨가 되는 특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하 탱크 저장소에 저장한다면 특례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를 저장하는 경우 지하 저장 탱크는 지반면 하에 설치된 탱크 전용실에 설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설비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5개 저장 탱크 설비를 준용할 것. 단 지하 저장 탱크가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온도를 적당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냉각 장치 또는 보냉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압력 탱크가 아닐 때 15도씨, 압력 탱크일 때 40도씨, B점 이거를 맞출 수 있으면 냉각 장치, 보냉 장치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쓴 것인데요. 짧게 쓰자면 지반면 하에 탱크 전용실 그리고 5개 저장 탱크 설비를 준용할 것, 이 정도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번에 대해서는 애매하지만 가나다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12번입니다. 5개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의 정의를 쓰고 가압 설비, 압력이 상승할 수 있는 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종류, 그리고 화염 방지 장치는 언제 설치하는지를 쓰는데요. 자, 법령상에서 압력 탱크라고 하고 괄호로 이렇게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상용 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를 초과하는 탱크라고 쓰는 것이 압력 탱크의 정의입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을 가압하는 설비, 여기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압력을 더 이상 올라가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로 대표적인 것이 파괴판이 있습니다. 파괴판 설치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설치할 수 있는 안전 밸브를 겸하는 경보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감압 측에 안전 밸브를 부착한 감압 밸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 이제 2가지만 쓰는 거니까 파괴판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 중에서도 이제 외우실 수 있는 것들은 압력을 높이지 않는 용도의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인하점이 몇 도씨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통기관에 화염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 통기관에 대해서는 뭐 30mm, 45도 이상 구부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화염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인하점이 38도씨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뭐 인하점이 70도씨 이상인 경우에는 인하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38도씨 미만인 위험한 장치에는 화염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제조소와 학교, 제조소와 주택, 제조소와 가스 전용 시설, 이런 것들은 안전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우리가 땅이 워낙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무작정 거리를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면 넓게 떨어뜨려야 했던 그 거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넓게 떨어뜨리는 이유가 안전을 위해서 떨어뜨리는 거니까 안전이 확보된다면 꼭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 여기에 쭉 이어져 있는 실선이 있고 점으로 찍혀 있는 점선이 있습니다. 이 실선이 의미하는 것은 이 담이 없었을 때 제조소에서 불이 나면 불이 이렇게 올 수 있다는 뜻으로 그린 선이고요. 점선은 이 담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이 담을 넘어야지만 불이 갈 수 있겠죠. 근데 담을 넘어서 불이 아래로 내려간다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담이 생기면 불이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점선을 나타낸 거고요. 그러면 이 담을 설치를 했을 때는 불의 위험이 있지만 담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위험이 있지만 담을 설치하면은 위험성이 떨어지는 이 구역에 대한 명칭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선, 원래의 불이 갈 수 있는 이런 곡선은 연소 한계 곡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담 위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 곡선은 보정 연소 한계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담이 생겼을 때 보정이 됐죠. 연소 한계 곡선이 보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정 연소 한계 곡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불이 원래 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막았어요. 그래서 연소 위험 범위라고 부릅니다. 자, 원래는 이 A나 H, 대문자 D, 소문자 D 이런 부분을 구하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의 명칭을 쓰는 게 대부분의 유형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이 점선과 실선에 대한 명칭을 물어보는 좀 새로운 유형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그림으로 보는 게 글씨로 보는 것보다는 또 훨씬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도 아셔야 되고 이 선과 구역의 명칭까지도 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을 구할 때 h가 d, P 그리고 알파와 이렇게 더한 값과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크게 되면 DDP A를 한 부분, 이 부분이 더 크게 되면 담의 높이는 항상 2m로 해야 되고요. 이쪽이 더 크게 되면 담의 높이는 H-P H제곱 D제곱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즉 H, 이 건축물의 높이가 훨씬 더 높은 경우에는 이 담도 2m가 아니라 더 높아져야 되겠죠. 그때 구하는 방식이 H는 담의 높이, 소문자 H는 건물의 높이 빼기 상수 H제곱 D제곱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담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가 이전 2021년, 2020년, 2019년 등등 해서 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를 찾아서 꼭 풀어보시고 각각의 위치가 어디를 의미하는지까지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14번입니다. 육류위험물에 대해서 질산과의 분해 반응식 이런 것들을 쓰는 건데요. 질산 HNO3죠. 자, 분해됐을 때 H2O 그리고 NO2 육류위험물이기 때문에 산화성 산소 나옵니다. 자, 계수는 4, 2, 4, 1이 되겠고 과산화수소는 H2O2가 일반적인 형태로 H2O2가 됩니다. 그래서 2, 2, 1이 되겠죠. 기능사 수준의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요. 할로겐간 화합물, 자, CFCl,Bri가 할론 번호의 순서죠. 이 중에서 C를 제외한 나머지가 할로겐 원소이고요. 이 할로겐 원소들끼리 결합한 것이 할로겐 간 화합물입니다.
자, 그래서 할로겐간 화합물의 대표적인 것은 IFO가 있고요. 뭐 BRFO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할로겐끼리 결합해서 나오는 물질을 한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주유 취급소에 대한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인데요. 이제 법령을 가지고 쭉 푸는 이런 부분이 10점 배점인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한두 개, 두세 개 이 정도만 맞춰도 이제 크게 합격에는 지장이 없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법령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정 주유 설비가 이제 설치가 될 때 고정 주유 설비는 자동차에 주유하는 거고요. 고정 급유 설비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 주유할 수 있는 그런 설비입니다. 도로 경계선까지 4m, 부지 경계선에서 담 및 건축물까지 2m, 배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자, 근데 고정 주유 설비는 주유소의 중간에 설치하는 설비라면 고정 급유 설비는 약간 벽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로 진입하는 그런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도로 경계선까지 4m는 동일한데 부지 경계선 및 담까지는 1m입니다. 이 위에서는 2m였죠. 이게 옆으로 빠져 있으니까 경계선에서 1m로 줄어드는 거고요. 건축물의 벽은 그대로 2m입니다.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이고 고정 주유 설비와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그래서 거리를 산정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것은 고정 주유 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기산점이 됩니다. 자, 첫 번째의 가번의 답은 고정 주유 설비의 중심선이 되겠고, 고정 급유 설비 사리를 산정하는 경우 고정 급유 설비의 기산점은 고정 급유 설비의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기산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거리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런 4m, 2m, 1m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봐두셔야 되겠고요. 이동 탱크 저장소의 상치 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가 상시 설치되어 있는, 즉 주차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 이동 탱크 저장소는 일반적인 차가 아니라 위험물을 가지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일반 차보다 훨씬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옥 외에 있는 경우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 떨어뜨려야 되는데 2층, 3층, 4층, 뭐 30층, 50층 이런 건물들이라면 5m이지만 딱 1층짜리 건물인 경우에는 3m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자, 옥내에 상치 장소를 두는 경우에는, 즉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붕이 있는 경우를 옥내라고도 합니다. 바닥 보석가래 지붕이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으로 한다라고 두 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내, 옥외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 탱크를 지하에 매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령은 주유 취급소의 3의 2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그냥 3의 제2호라고 써 두었는데요. 자,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항공기 주유 취급소에서는 3의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철도 주유 취급소에서는 1부터 8까지를 아니한다. 그러니까 3의 2호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국도도 3의 1호 감옥 나무 규정에 의한 탱크 용량을 8만까지 할 수 있다. 자, 3의 2호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제외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가용도 1의 1호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박주유 취급소 3의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으니까 특례 기준이 적용되는 주유 취급소, 탱크를 지하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게 되는 경우는 항공기, 그리고 철도 주유 취급소, 선박 주유 취급소 이렇게 세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압축 수소 충전 설비 주유 취급소 특례 기준 지하에 매설이 가능한 탱크를 찾아보면요. 자, 압축 수소 충전 설비에는 개질 장치에 접속하는 원료 탱크 5만 리터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5만 리터 이하에 해당하는 것들만 설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탱크 외에 지하에 매설이 가능한 탱크는 계질 장치에 접속하는 원료 탱크 5만 리터 이하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번의 답은 이것들은 이제 지하에 매설이 가능한 탱크고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계질 장치에 접속하는 원료 탱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거는 여기 있는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5만 리터 이하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16번입니다. 제 사료위험물로서 분자량이 78이고 방향성이 있다, 벤젠이 있다는 뜻입니다. 향기가 있다는 뜻이고요. 증기는 독성, 인하점이 영하 11도씨이다. 영하 11도씨인 거 벤젠입니다. 자, 영하 18도씨 아세톤이고요. 4도씨 톨루엔입니다. 네, 벤젠 2kg이 완전 연소할 때 반응식 쓰고 이론 산소량 구하는데요. 자, C6H6O2는 CO2H2O입니다. 자, 미정계수법을 하게 되면 2, 15, 12, 6이라는 계수가 맞춰지고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풉니다. 이론 산소량을 구할 때도 PV는 nRT 또는 n분의 WRT를 쓰는데, 자, 지금 W,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V는 PN분의 WRT를 쓰는 거예요. 자, W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P는 1ATM, M, 벤젠 C6H6은 12 곱하기 6, 1 곱하기 6이기 때문에 78kg/kmol을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는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그러면 세제곱미터, kg/kmol 이런 것과 연관되는 단위이기 때문에 분자량의 단위를 이렇게 맞춰주고요. W는 2kg, R은 0.082에 ATM의 미터 세제곱 kmol/K가 됩니다. T는 0도씨 273일 때 273 켈빈이 됩니다. 자, 그래서 V는 1 곱하기 78분의 2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이고요. 자, 이 중에서 벤젠이 반응할 때, 벤젠이 연소할 때 산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자, 벤젠이 연소할 때 산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러면 벤젠이 2개 들어갈 때 산소는 15개 쓰였대요. 그게 이 화학 반응식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쓰였는데 이 상태로 끝내면 부피를 구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피를 통해서 우리는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그램이나 킬로그램과 같은 이런 질량을 구하라고 할 때는 22.4분의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의 분자량, 즉 여기에서는 16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구하라는 그 질량의 단위, 그리고 그거에 맞는 부피의 단위로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6.15kg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네, 17번에서 트리에틸알루미늄이라는 것은 C2H5가 3개 있는 알루미늄이죠. 자, 이것이 공기, 물, 염산, 에탄올과 반응할 때, 자, C2H5,3가 AL이 있을 때 공기랑 반응한다면 공기 중에서 사실 산소랑 반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소가 어떤 물질과 잘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C가 있기 때문에 CO2가 생기고요. 트리에틸알루미늄에 H가 있기 때문에 H2가 생기고 AL이 있기 때문에 ALO가 생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산화수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3 플러스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 3으로 이렇게 맞춰서 미정계수법 해주시면 2, 21, 12, 15,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은 C2H5가 3, AL 플러스 H2O가 됐을 때, 자, 여기에서 이제 OH, H와 OH로 쪼개져서 이 OH가 AL과 만납니다. 그러면 AL, OH 뭔가가 생기는데 AL이 3 플러스 OH가 마이너스라서 AL, OH 3, C2H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1313으로 개수가 맞춰지게 되고요. C2H5가 3가 있는 AL일 때 염산 HCl과 만나면 AlCl3가 됩니다. 자, 이 Cl이 AL과 만나는데
AL이 3 플러스, CL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고요. H는 그대로 에틸로 가서 에틸을 에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개수는 131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2H5,3AL이 에탄올, 에틸 알코올이죠. 자, 에틸알코올, 알코올 계열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O와 H 사이에서 끊어지고 H가 나가고 H 자리로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C2H5OAL인데 이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어떤 숫자가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래 누가 있던 자리예요? H가 있던 자리죠. 그러면 H가 플러스 1이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갔잖아요. 플러스 1이 그대로 있었다는 건 여기도 마이너스 1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알루미늄은 플러스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을 붙여줘야 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H가 에틸로 갔기 때문에 에탄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에탄이 나오게 되고 미정계수법을 하게 되면 1313이 됩니다. 저는 차라리 이런 법령을 외우는 것보다 반응식을 좀 이해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푸는 게 편하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내가 이 방법이 익숙해졌다 하면은 미정계수법이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투자를 하시고 그게 아니다라면 법령을 외우시고 이런 방법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한 가지 물질이 반응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한눈에 나름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 그 화학 반응식 표를 추가를 해놨어요. 거기에는 개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수를 눈으로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되는지만 정리를 하시고 개수는 따로 계산을 해서 써두시던지 아니면 따로 기억을 하시던지 아니면 계속 풀어서 자연스럽게 그 값이 나오게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능장은 그렇게까지 하셔야 합니다. 자, 18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판매 취급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판매 취급소는 1종 판매 취급소, 2종 판매 취급소가 있는데요. 판매 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경우 옮겨 담는 작업이 가능한 것. 자, 판매 취급소에 대한 법령을 보겠습니다.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연소산, 염류, 유황, 인화점이 38도 이상인 사료 위험물을 배합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작업을 하지 말 것.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옮겨 담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염소산 염류, 유황, 그리고 제2석유류 38도씨 이상이라면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염소산 염류, 유황, 톨루엔 1석유류죠. 벤젠 1석유류, 경유 2석유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찾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2종 판매 취급소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 구조로 하고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 구조로 하고 그리고 2종 판매 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을 2대, 창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법령 중에서는 이 위쪽에 있는 판매 취급소에서 배합하는 경우 가능한 것 이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이류위험물인 마그네슘에 대해서 완전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MgO2는 MgO가 됩니다. 자, 왜 MgO가 되냐면 2 플러스 2 마이너스라서 그렇고요. 개수는 2, 1, 2가 됩니다. 물과의 반응식은 Mg 플러스 H2O고 MgOH 몇 개가 될까요?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됩니다. 플러스 H2가 돼서 개수는 1, 2, 1, 1이 되고 나에서 발생한 가스 수소를 얘기하는 거죠. 수소의 위험도를 구하기 위해선 수소의 연소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4에서 75%이고요. 위험도를 구할 때는 위험도 U는 낮은 값분의 높은 값 빼기 낮은 값이라서 낮은 값 4, 높은 값 75 빼기 4를 하는데 이때 곱하기 100을 하지 않습니다. 위험도에서는 곱하기 100을 하지 않는 거고요.
딱 이 상태에서 계산한 값 17.75에 단위 없습니다. 자, 증기비중, 위험도 단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도를 계산하는 거고, 위험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능장에서는 염소 범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아세틸렌, 수소까지 이런 정도의 연소 범위는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기능장 실기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법령이 긴 것도 있고 해서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꼭 풀어야 되는 것들,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에 집중을 하시고 특히 화학 반응식을 틀리지 않도록 미정계수법을 많이 연습하셔서 모든 법령을 알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변호사나 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초점을 두시고 나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며칠 안 남은 시험 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